2021년 2월 1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7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미국 증시가 강력했네요. 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있던 반대 포지션들, 그리고 뭐 풋옵션 이런 거 해지로 한 거고요. 저는 하락한 데 베팅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한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 1.6%가 상승했네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여기 자유소비재 여기랑 IT가 화끈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상승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 자유소비자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랑 테슬라가 약 40%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승한 게 납득이 갑니다. 이 결정적인 소식 때문에 제가 반대 포지션 이거 나오자마자 싹 정리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GDP가 4.6% 이제 성장한대요. 그리고 2020년에는 3.5% 하락했었고요. 뭐 당연하죠.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이게 1999년 이후 최대로 빠른 성장폭이다라고 해요. 너무 당연하죠. 네, 당연히 기저효과예요. 착시효과예요. 2019년 그리고 2020년 그때 이제 코비드-19 터지고 2020년에 당연히 경제 박살났죠. 근데 그때 이후로 당연히 성장폭이 최대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고, 뭐 짧게 얘기하면은 백신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해서 경제 회복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전망한대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이제 뭐 경제 회복 넘어가지고 이제 성장이 빵빵 나올 거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바로 좀 수익이 만약에 금요일날 팔았다면은 좀 더 좋았겠지만 아쉽진 않습니다. 저는 해지를 샀는데 수익을 저에게 줬으니까 참 고마울 뿐이에요. 재정 지원 정책 없이 2021년 GDP 성장이 4.6% 성장을 예상한대요. 2020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 하락했었고요. 이게 1999년 이후 당연히 강력한 성장이죠. 기저효과, 착시효과. 전년도와 비교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3.5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4.6%란 게 납득이 갑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세게 반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 이제 실업률은 이제 5.7% 정도 예상한다 그러고요. 이 정도면은 경제가 이제 거의 회복에 들어간다 볼 수 있는 수치예요. 그리고 2024년부터 이제 완전 회복을 할 거래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때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마켓은 이제 미리 프라이싱인 하겠죠? 이렇게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늦어지는 게 한 번 더 이렇게 컨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이런 소식에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재정 지원 있죠? 그거 바이든 대통령이 1.9 트릴리언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공화당 의원 10명이 지금 지원금도 얼마 전에 보냈는데 또 그렇게 크게 보내면 쓰겠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 다음에 한 618 빌리언 정도 쓰자. 어쨌든 간에 1.9던 0.6 트릴리언이든 어쨌든 돈은 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보면은 1,400불 개인 지원금 주는 거를 1,000불로 낮추고 소득을 좀 더 낮춰가지고 지급하자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1,400불이든 1,000불이든 뭐라도 나온다. 없는 것보다 뭐라도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예산처에서 나온 소식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비빔밥처럼 어우러져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단서를 하나 단 건 있어요. 이 예산처가 당연히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니까 변경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데이터가 옛날 것도 아니고 1월 12일 기준 데이터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아주 막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ISM 제조업 지수 나왔죠? 12월 60.5였고 그리고 요번 1월 60이었는데 지금 58.7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국회 예산처 발표가 정말 한방 강력했고 셌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50 이상이면은 이제 확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이나 61이나 58이나 59나 어차피 지금 우리는 회복이 보이는데 지금 요거 살짝 예상치보다 1 정도 덜 나온 거, 2 정도 덜 나온 거 별로 중요치 않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코골이 귀골이에요. 언제는 또 이 ISM 그 매니팩처링 PMI가
막 잘 안, 1일 2 안 나오면은, 뭐 심각하다 그러더니, 이제는, 조금 안 나도 괜찮아. 우쭈쭈 이런 모드이기 때문에, 참, 네,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또한, ISM 제조업 지수는 GDP와 상관관계가 지금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경제 이제 확장, 성장 국면에서는 약 70%. 그래서 지금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미국 GDP에서 이 제조업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네, 11%예요. 아마 이게 더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이제 서비스업이 많으니까요. 또 하나 발표된 게 미국 건설 지출인데요. 이게 지금 1% 증가했거든요. 요즘에 모게지 이자도 굉장히 낮고 한 2점 초반 프로대예요. 15년 모게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셀러 마켓이에요. 살라는 사람 많은데 집을 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집을 더 짓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건설, 이 홈빌더들 주가 잘 나가고 있죠. 거주용 건설 지출이 3.1%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거주용 건설 지출이 1.7% 하락했어요. 이 말은 거주용 건설 쪽으로는 돈이 많이 몰리는데 비거주용, 즉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라든가 공장 짓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창고 짓는 거라든가 이런 걸 살짝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둔화가 약이 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미국 의회 이 예산처에서 나온 이 리포트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오늘 유가 상승했죠? 왜 상승했어요? 2.6% 상승했어요. 이 오펙 플러스가 예전에 감산을 하겠다 그러고 오늘 그거를 참여국들을 얘네들은 강제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을 하는데 99%가 지금 이행을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산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재고가 더 줄어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쿠싱 오일이라든가 딴 데라든가요. 왜냐면 이 오펙 플러스에서 덜 생산하니까 미국 거를 딴 데서 많이 썼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고 지금 미국 동부에 제가 이쪽 살면서 이 정도 눈보라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라체스터에 살 때는 눈이 이렇게 많이 왔고 미시간에 살 때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 정도 온 거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수년 만에 이 정도 온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뭐겠어요. 저도 오늘 회사를 안 갔어요.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뭐겠어요. 집에서 저도 하루 종일 원래 낮에는 이 난방을 안 쓰다가 지금 이 히링을 계속 쓰겠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천연가스든 뭐 가스든 전기든 뭔가를 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연가스나 오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생산이 감소되고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 같고 굉장히 논리가 좀 유치해요. 근데 유치한데 그렇게 영향이 미치는 게 또 주식시장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 기대감 충만으로 이렇게 유가가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 강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오늘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애프터 트레이딩 보니까 좀 거래량이 한 1.5밀리언? 근데 지금 더 늘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2밀리언 주 미칠 것 같은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늘 하루 거래량이 거의 한 36만에서 37밀리언 주가 났거든요. 근데 애프터 아워를 제가 한 6시 반? 그때까지 확인했을 때 한 약간 2밀리언 주 밑에였거든요. 그러면 뭐 한 3% 되려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숏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지금 27밀리언 주가 숏되고 있어요. 그래서 숏이 많이 낮아졌다. 이러면은 숏 커버해야 되는 물량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트래킹 하는 건데, ARK죠? ARK 이제 ETF인데 요즘 얘를 많이 팔고 있어요. 리제네론, 그리고 스퀘어드, 그리고 질로우. 얘는 이제 이 온라인 주택거래 이제 플랫폼이고, 얘는 뭐 다들 잘 아시죠? 얘네들 왜 팔고 있나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왜냐면 얘네가 지금 트렌드를 이끌고 시그널을 뿌리는 ETF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을 팔고 어떤 회사들을 샀는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요. JPM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일부고요. 이렇게 지난주에 빅스가 스파이크 쳤잖아요. 그러면은 1개월에서 6개월 안에 증시가 몇 프로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몇 프로로 상승을 했을까요? 무조건 100%였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존버하면은 지금 증시에서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주식을 도박이라고도 하지만 시간을 내 친구로 두면은 그냥 무조건 100% 버는 도박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35, 23, 38 이렇게 좀 빅스가 한번 치솟았을 때, 그리고 리세션일 때는 제외했어요. 이럴 때 보면은 이게 나오죠. 퍼포먼스 온 더 데이. 그날에는 당연히 하락을 해요. 근데 1개월 뒤에는 대부분 다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뭐 이때 2000년도 2월에는
그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3개월 뒤에도 대부분이 다 상승으로 돌아섰고 6개월 뒤에도 네, 상승으로 돌아섰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요런 거는 다 리세션이에요. 여기 보면은 네, 2008년도 그리고 요거는 2년도 요번에 리세션이었죠. 근데 요번 리세션인데도 플러스였네요. 그리고 1년 뒤에는 뭐 다 상승을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에 있는 거는 다 리세션 그 영향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높다 그랬는데 이 비중 축소를 안 하고 그냥 들고 가면서 현금 없이 풋옵션이랑 해지 상품 뭐 유빅스라든가 이런 걸로 해지를 한 이유가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설명은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이게 비중 축소를 했다가 다시 언제 들어갈지 감을 못 잡을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해지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 그림을 보면은 1999년도 닷컴 버블과 지금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1월부터요. 동일 선상에 놓고 보면은 아직 뭐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버블인가 아닌가 이거를 저번 지지난인가 아무튼 영상에서 설명 한번 드렸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메가 버블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직 그 밸류에이션이 진짜 이런 꼭지라든가 보글보글 임계치에 다다래가지고 빵 터질 때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2000년도하고 지금 2020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요 정도 알았다. 뭐 이거 절반도 아직 안 왔네요. 어찌 되었던 간에 미국은 참 강대국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가장 코비드 바이러스에 가장 제일 피해를 심하게 봤는데 지금 이렇게 백신 맞고 있는 현황을 비교해 보면 가장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미국은 선진국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DNA를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세계를 이끌었고 지금도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 확률이 가장 높고 물론 뭐 중국이 이거를 테이크 오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이 1등이고 모든 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 하늘색이 미국의 이제 백신 접종률인데 가장 높아요. 단연 독보적이에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요. 중국은 뭐 워낙 감염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해요.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가보질 않아서. 근데 이쪽에 있으니까 참 이 갭이 아직 커요. 이런 거 보면은, 역시 미국이, 이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네, 그럼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